제가 여러분들의 20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용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뭐 제 소개를 드릴 텐데 제 소개를 뭐 제가 어디서 일하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뭘 좋아하고 어디에 패션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롱테일에 되게 패션이 많습니다. 롱테일이라 하면 사실 대기업 간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 나아가서는 소상인들 간의 그런 경제 활동들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또 사업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건 또 제가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건 어쨌거나 사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컨트리뷰션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아닌 강박관념이 있고요. 또 그런 강박관념들을 매일매일 살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소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 소라는 단어가 좀 오래된 단어긴 한데 약자가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입니다. 말 그대로 집에다가 조그만 오피스를 차려놓고 뭐 1인 기업이냐 1인 기업으로 되게 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직은 50대가 안 됐지만 50대가 넘었을 때 정원이 있는 집에서 뭐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랑 같이 2인 기업을 차려놓고 50대 노년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어비앤비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냐 하면 숙박을 공유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딱히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세션에서 좀 설명드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대충 아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옮기기 전에 사실 저는 구글에서 7년 동안 일했고요. 근데 구글에서 에어비앤비 옮기기까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8살짜리 아들놈이 있는데 제가 에어비앤비 간다 그랬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구글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임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방도 하고 게임도 했는데 아들놈이 에어비앤비를 가면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는데 울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에어비앤비를 한번 써보겠대요. 써보고 괜찮으면 가도 된대요. 그래서 이 집은 동해 묵호에 있는 집입니다. 동해 묵호에 있는 집이고 어쨌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동해 묵호에 있는 집을 저희 아들하고 손잡고 빌렸고요. 이 집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동해 묵호에 별장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면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공간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어쨌든 묵호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관광객이 아니라 정말 동해 묵호에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집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게 2박 3일을 지내다가 오면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아들이 괜찮대요. 가도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오늘 주제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아 그러면 나도 우리 집을 갖고 나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놈이 나도 우리 집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겠네? 나도 사장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겠지만 별도의 뭐 어마어마한 투자 없이 그냥 있는 자원을 갖고 자기가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도시 민박업의 사장이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뭐 촌락 사회라 그러죠. 촌락 사회에서 시장 경제로 오면서 사실 컨슈머와 서플라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갭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또 회사의 일원이 아니고서 자기가 직접 시장에다가 뭔가 서플라이어의 역할을 하고 뭔가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기술의 진보입니다. 기술의 진보 때문에 그냥 항상 소비만 하는, 예를 들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레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맨날 레고 쓰느라고 돈을 써제끼는 그런 소비자에서 정말 서플라이어가 될 수 있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시장에다가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서플라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다는 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쓴 제레미 러스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러한 트렌드가 기존의 대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그런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까지도 사실은 강조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해왔던 우리들한테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대학원 때 스티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스티커를 판매하는 주문 제작 스티커를 판매하는 그 사업을 인터넷에서 하고 싶었는데 사업 계획도 되게 좋았고요. 디자이너들도 확보했는데 한 가지 허들이 있었어요. 웹사이트를 돌린 거대한 거대하진 않지만 꽤 비싼 웹 서버를 구입해야 했었고요. 또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만한 저장 공간을 또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사업 초기인데 그렇게 사실은 대용량의 제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저는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기존에 갖고 계시는 노트북 하나면 돼요. 노트북 하나에다가 어느 정도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웹 서버와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월정액, 사실 월정액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월정액 정도의 금액 인베스트만 있으면 사실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스토리지, 사실 스토리지 꽤 크죠.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서버를 사서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것 대신에 요새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바뀐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만약에 지금 제가 대학원 때 아마 저런 환경에 있었으면 아마 저는 스티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 경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은 매뉴팩처링 경제, 제조 경제에서는 어떨까요?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저는 프라모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건담 만들고 그런 거 아시죠? 조립식이라도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제가 디자인해서 조립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정말 꿈이었어요. 제 중학교 때. 근데 그러려면 그 플라스틱 판을 찍어내는 금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성형 사출 이상한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꿈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꿈이 가능합니다. 뭘로요? 3D 프린터로요. 사실은 지금 3D 프린터가 아직은 그렇게 대중화되기에는 금액이 좀 높은 편이지만 제가 보기엔 5년 후에는 아마 잉크젯 프린터가 뭐 보급된 만큼 되게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다가 공급하시고 싶은 그 제품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그죠? 되게 정교한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3D 프린터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보시면 이미 짧게는 3일, 뭐 길게는 7일 내에 도면만을 제공해주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로 금속이건 아주 어떤 소재든 간에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독립 제조업자들이 사실 수천 개의 독립 제조업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국사인 알리바바닷컴에 들어가면 사실 수천 개의 독립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공장을 갖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개인 시장을 위해서 개인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IT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췄고요. 매뉴팩처링 디바이스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공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제대로 또 공급자가 되려면 우리는 저희 제품을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요할 만한 사용자들과 계약을 맺어야겠죠. 사실은 예전에는 계속해서 뭐 촌락사회나 시족사회를 말씀드리는데 촌락사회나 시족사회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신뢰가 바탕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트랜잭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트랜잭션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컨트랙을 쓰고 그저 공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프로세스를 겪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 부분의 거래 비용도 굉장히 낮춰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 인증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뷰 방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남는 공간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뭐 에어비앤비건 뭐건 간에 뭐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여행객한테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가장 궁금한 점이 뭐세요? 야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집에 들이는데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하냐? 라는 의문이 아마 발생하실 거예요. 그 부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소셜 그래프를 통해서 그 낯선 여행객이 저와 소셜리하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부분이 리뷰 시스템인데요. 사실은 요새 온라인 평판은 어떻게 보면 뭐 소셜 커런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평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사용자들이 사용한 집에 대해서 리뷰를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 주인이 게스트, 그 낯선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동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집주인들이 남긴 그 리뷰를 보고서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해도 좋겠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생겨난 거죠.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신뢰를 구축해서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도 또 다른 숙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광고죠. 그죠? 뭔가 시장에다가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공급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광고는 어땠을까요? 광고는 대기업의 전유물이었고요. 광고를 하면 사실 TV였고 신문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특히나 개개인들이 광고를 상상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는데 이미 어떻습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랑 구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미 소상공인들이 이미 그걸 통해서 많은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더 재밌는 건 그럼 문자 기반의 뭐 검색 광고만 될까요? 동영상 광고도 돼요.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물론 저기 나온 김연아 정도의 모델을 쓰지 못하겠지만 기존의 툴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비디오 기반의 동영상 광고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있으시죠. 그것도 개개인들이 기존의 툴을 통해서 정말 현란한 디스플레이 배너를 원하는 곳에다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어쨌든 개개인들이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거건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다 공급을 해서 시장에 나오면 결국엔 경쟁하는 건 누굴까요?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대기업이죠. 근데 그게 경쟁이 될까요?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이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만큼 더 큰 밸류를 창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개개인들이 뭔가를 공급하는 그 개개인들을 다수로 모으고 네트워크화 시키면 사실은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대기업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사실은 뭐 죄송해요. 에어비앤비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의 네트워크일까요? 자기의 남는 공간을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개개인들의 공급자들의 네트워크예요. 사실 그 네트워크가 기존의 뭐 호텔 체인이나 그런 것들을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능가하고 있는 점들도 되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게다가 재밌는 점이 이제 경제가 사실 소비의 목적이 제품을 소유하는 거에서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다가 또 사용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채널을 지금 갖고 계시죠. 인터넷 채널이 있으시고 기존의 TV 채널, 매스미디어 채널이 있으신데 거기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소비자들의 취향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취향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 가지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품종 다량 생산이죠. 사실 소품종 다량 생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는 그 취향과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맞춰주기에는 되게 한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저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챌린지고요. 개인 사업자, 개개인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사실 이거는 저희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이에요. 실제로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면 빌리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성에 묵어보면 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무섭고.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매스 프로덕션을 통해서 규격화된 스탠다드 룸에서 묵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개인들의 여기서는 성주겠죠. 성주나 아니면 개개인들의 공급자들이 공급해주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좀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거고요. 사실 그 트렌드는 좀 더 엑셀레이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새 업계라 하면 사실은 저는 뭐 에어비앤비 있지만 제 업계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해요. 제 IT 업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허스피탈리티 여행 업계에 있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쉐어링 이코노미 말씀 주셨다시피 공유 경제고요.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오늘 주제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쉐어링 이코노미가 요새 와서 이렇게 화두일까요?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주제도 화두고 기업들도 굉장히 화두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성향 변화, 취향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 변화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시장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죠. 뭘 갖다 팔까? 뭘 갖다 공급할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거. 이미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차, 내가 갖고 있는 집, 옷, 책, 그죠? 기술, 시간.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를
패키지화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의 일환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그것만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한번 공유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저도 많이는 못 해봤는데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한번 특히나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과 내 집을 공유하고, 사실 집이란 공간은 좀 특별하잖아요. 공유하고 그 사람, 어떤 모르는 사람을 내 집으로 초대를 하면 정말 한없이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공유하고 뭔가를 다 퍼주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런 또 감정적인 부분들이 쉐어링 이코노미를 좀 더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환경 부분들도 기존의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쉐어링 이코노미를 좀 더 부흥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하죠. 사물 인터넷 뭐 심플해요. 각각 그냥 여기 있는 물건들을 뭐 센서를 통해서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물 인터넷이 오늘 얘기하는 그냥 일반의 개인이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각각의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이 사물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안 이용되고 있는지, 유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휴의 여부를,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그 사물을 다른 사람들과 좀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개개인들이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좀 더 다방면으로 좀 더 커버리지를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그죠? 경험 위주의 경제로 전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는 기존의 경영 방식이나 기존의 프로세스 갖고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얘기한다고 할 때 경험을 생산한다고 얘기하진 않죠.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아까도 MBA 학생들이 좀 치팅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8, 90년대는 어떤 시대였죠? 그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 경영학에 베이스된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레버뉴를 맥시마이제이션하는 그 사고방식이 위주였고, 사실은 지금은 누구의 세상이죠? 뭐 솔직히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사실은 공학적 그 띵킹, 공학적 베이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류입니다. 근데 제가 믿는 건 경험의 경제로 이전을 하면서 저는 디자인 띵킹,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이 저는 곧 주류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험을 디자인할 때 있어서, 경험의 경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경험을 그야말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관찰이 필요하려면 어떨까요? 그 사람하고도 그렇고 그 환경하고도 그렇고 정말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특질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제가 안 거는 디자이너 분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모든 특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보여주는 그림들은 뭐냐면, 저희가 그 노부부를 저희는 호스트라고 하는데, 노부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낯선 여행객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그걸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그냥 사파가 아니라요, 프로세스 맵을 그리는 겁니다. 사실은 보통 전통적인 기업에서 프로세스 맵을 그리면 어떨까요? 박스가 있고 뭐 사람들 이렇게 머리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 이렇게 뭐 뼈다귀 돼 있는 사람을 그리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뭘까요? 각각의 프로세스 맵에서 사람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사람 얼굴이 있고요. 사람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냥 일반 단순한 그런 소비자들이 서플라이어가, 시장에 뭔가를 공급하는 서플라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하고 엔트리 배려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들, 그리고 공유 경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그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경험 중심의 경제로 움직이면서 디자인 띵킹, 디자이너적으로 사고하는 그 방식이 좀 더 그 차별화 포인트로 갈 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단순 소비자에서 한번 시장에 뭔가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의 변신을 한번 오늘부터 한번 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